나를 바꾸는 운동 렌입니다. 자, 정말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해서 초대하게 된 대전에서 기능성 트레이닝의 코치로서 제가 최고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변재율 트레이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제 부탁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래 걸렸죠. 네,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참 걸렸습니다. 이게 네. 정말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의 간단한 소개는 이렇게 드리고 PD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넘었나요? 10년 넘었죠? 예,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세미나나 뭐 이런 작은 소규모 의 단체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만나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저의 생각에서는 예전에 이제 세미나를 다니고 교육을 다닐 때 한참 대한민국의 이제 뭐 다양한 국내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자격증들, 뭐 NSCA, 뭐 NASM, 뭐 다양한 교육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초창기 때 이제 뭐 캐틀벨 교육도 많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은데 그 초창기 때 함께 또 했었고 먼저 또 교육을 많이 받았던 거를 제가 또 많이 듣고 같은 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제가 물어보고 했던 또 형님이자 선생님입니다. 맞죠? 한 자격증 한 50개 넘으시죠? 저보다 더 많아요. 아닙니다. 예, 거의 비슷하실 것 같은데 예. 이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상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데 개수는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많이 취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 그 원리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자격증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취득하려고 하는 어떤 과정 자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떤 환경에 빠져드는 거 그런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항상 먼저 하시면 예. 노인 공격입니다. 일단은 사람이 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이유를 알려면 우리 인간이 태초에 어떻게 이렇게 진화를 해왔고 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신 현대의 그런 테크닉이나 뭐 그런 이론들 물론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진화됐는지를 원리를 안다면 운동은 이제 필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이런 사항이 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5억 한 4천만 년 전에 여러 가지 원생 동물들이 출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신경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인간의 뇌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과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모든 척추 동물들이 그 길이 같은 경우는 2mm에서 지름 0.2mm 정도의 신경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가로 세로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지금의 이 인간의 뇌와 같은 크기 그리고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발전이 우리가 이제 아주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이제 사냥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제 움직임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예를 들어서 사슴을 사냥한다고 했을 때 효율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될 거고 좀 더 정확한 분석과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의 뇌와 같은 이런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효율적인 움직임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뇌를 발전시키게 되었다는 걸 아실 수 있으면 되고 모든 척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뇌라는 것이 결국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같은 경우는 꼬리를 흔들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새 같은 경우는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게 되죠. 사람도 또한 자동적으로 걷는 거, 보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을 저희가 가지면서 뇌와의 이런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답변이 됐을까요? 네, 엄청 기셨어요. 네. 우선은 저는 마찬가지로 변재열 선생님께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인간의 움직임, 제가 이 영상에서도 항상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움직임을 갖고 있으면 좀 더 좀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대한 운동은 그 다음에 또 선행되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서 결론은 뭐 변재일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을 먼저 좀 잘 향상시키고 극대화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 없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력에 대항하고 또 무게를 이용해서 또 대항하면서 관절과 근육의 건강 이런 것 모든 것들이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동을 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고 계신 거고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목적성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제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손가락만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좀 많이 있죠. 핸드폰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를 이동할 때도 다리가 아닌 자동차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신체를 우리가 스스로 갉아먹게 되는 거고 결국엔 죽음의 문턱에 가깝게 간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대인들의 질병이 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라던가 뭐 근위축으로 인한 근감소증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대인들의 질병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런 생존을 위한 목적도 물론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예방, 예를 들어 치매 환자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될 건데 이런 예방으로서도 선제 조건이 운동을 통한 근육의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증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단순히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한테 우리가 운동을 가르칠 때도 그 목적에 맞게 좀 그렇게 스페셜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테크닉도 저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생존을 위해서 뭐 변재열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곧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운동에 대한 방법이 그냥 헬스장에서 하는 머신 운동, 뭐 그냥 정말 생존과 그 다음에 질병 예방을 위한 운동인가라는 또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계속 추구하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생존 체력 요약을 해서 좀 생존 체력을 위한 운동을 잘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다양하게 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운동을 잘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좀 다양하게 하면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좀 증명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론적인 질문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좀 운동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어떤 정보들을 이제 넘쳐나는 정보들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양질의 정보도 있고요. 정말 고퀄리티의 그런 영상이나 이런 제작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발전했죠. 예. 진짜 유튜브가 회원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참고하는 이제 시대가 됐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조금 뭐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현실적인 양질의 정보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 보면은 좀 약간 원리에서는 좀 벗어난 듯한 그런 정보들도 좀 넘쳐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이 선택지를 조금 제시해 드리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초대를 감사합니다. 된 겁니다. 유튜브 정보 좀 어떻게 보면 보시면서 약간
약간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거 그렇죠. 없었나요? 예, 뭐 답답하죠. 뭐 어떤 정보들은 정말 이걸 과연 이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 이제 가끔 이렇게 혼자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대중적인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있겠지만 이게 사실상 사람이 골격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정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네. 실제로 예전에 제가 교육했던 분이 또 유튜브를 또 잘 성공시켜가지고 잘 되신 분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어그로성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어그로성으로 좀 조금 약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죠. 운동으로 이렇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심을 끌었으면 그만큼의 양질의 정보를 좀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게 아닐까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뭐 제만 같지는 않네요. 예. 저 또한 부족해서. 네. 네, 뭐 저도 그렇지만, 근데 뭐 저 또한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정보라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로 운동을 배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화가 필요하니까 개인적인 개인의 특성의 원리를 좀 갖고 코칭법도 아예 피드백을 주는 방법조차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거는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좀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약간 정리를 하면은 이제 개별적인 이제 특이성을 고려를 안 하는 그런 양산형 정보들이 조금 많은 게 아쉽다라는 게 두 분의 전체적인 좀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많이 아쉽죠. 네네네. 네, 그 부분이 많이 아쉽지만 저희 같은 이제 운동을 꾸준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질의 정보를 저희가 뭐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대다수의 일반적인 비운동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이 노출돼 있다.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좀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방송을 하게 되면 그게 꼭 마치 정론인 듯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쿼트를 예를 들어도 꼭 스쿼트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 방법이 맞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돼가지고 뭐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우리가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까지 저희가 뭐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럼요. 예, 많은 분들이 운동을 지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뭐 비단 저희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만큼 많은 분들이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저희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항상 그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똑똑해지셨어요. 저희보다 더 깜짝깜짝 놀라는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흐름도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그로성에 대한 어떤 유튜브의 정보들도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또 능력을 그렇죠. 또 예, 예. 이렇게 자주 오셔서 알겠습니다. 같이 전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